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야 하는데, 문자를 보내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조용히 멀어져야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래된 인연이라서, 내가 먼저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사람 생각에 밥맛이 없고, 만나고 나면 왜인지 마음이 무거운데, 그래도 끊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끊어야 할 관계를 끊지 못하는지, 언제가 정말로 놓아야 할 때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왜 나쁜 게 아닌지, 앞선 두 영상에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를 아는 것. 끝까지 들으시면 오래 고민해온 것 하나가 정리될 겁니다. 살아온 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채널, 삶의 사유입니다. 이 채널은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겪어온 것들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오늘도 함께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한 분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같이 고생했고, 같이 웃었고, 서로 집에도 드나들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는 힘들 때만 연락했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부탁은 잘하면서 부탁을 받으면 바빠졌습니다. 그래도 30년이었습니다. 쉽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각박한 건가? 그래도 옛날에는 잘 해줬는데, 내가 먼저 손 놓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오랜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는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세 철학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앞선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의지로 움직입니다. 감정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항상 필요와 욕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에 대해 이런 시각을 가졌습니다. 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필요가 맞닿을 때 유지됩니다. 그 필요가 감정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한쪽에서만 남아있을 때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끊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끝났는데 한 사람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흔히 관계를 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끊는 게 아닙니다. 이미 끝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마음을 거둔 겁니다. 필요가 사라진 겁니다. 나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1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먼저 연락한 적이 몇 번이고 상대가 먼저 연락한 적이 몇 번입니까? 당신이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맞춰주고 더 많이 참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관계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노력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노력하는 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끊는 첫 번째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지의 맹목성.
인간은 자기 의지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그게 왜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끊으면 내가 손해인 것 같으니까, 이 감정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진짜 그 관계를 지켜야 할 이유가 됩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지금 이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에너지입니까? 아니면 소모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피로입니까? 그 답이 나왔다면 그게 지금 이 관계의 실체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연락 안 하면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할까? 그 질문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아 봤을 때 조용했다면 그게 이 관계의 실제 온도입니다. 당신이 계속 참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니체는 관계를 힘과 가치의 균형으로 봤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은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힘의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힘은 단순히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영감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균형이 깨진 관계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오래 지속될수록 주는 쪽은 점점 고갈됩니다. 니체는 이걸 매우 위험하게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 그 관계가 겉으로는 의리처럼 보이고 배려처럼 보이고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해주면 달라지겠지. 내가 더 이해해주면 이 관계가 나아지겠지. 그런데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소모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니체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 다른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관계뿐 아니라 나의 다른 모든 관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요. 니체는 또 노예 도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풀겠습니다. 노예 도덕이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고 상대의 기대에 맞추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포장합니다. 내가 참는 게 맞아. 내가 먼저 손 놓으면 안 되지. 이게 의리고 이게 인간된 도리지. 니체는 이 생각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관계를 이어가고 계신가요?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관계. 그 사람 연락이 오면 왠지 한숨부터 나오는 관계.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하고 나면 뿌듯함이 아니라 허탈함이 오는 관계. 니체는 말합니다. 그 감각을 믿으십시오. 몸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먼저 알라고. 나는 어떤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지, 나는 어떤 사람 곁에서 더 나은 내가 되는지, 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관계는
정리할 용기를 가지라고. 니체의 이 말로 이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 순간 어떤 관계가 떠오르셨나요? 어떤 얼굴이 생각나셨나요? 그 감정 잠깐 느껴보셔도 됩니다. 외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짚고 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냉정하게 끊으면 된다는 건가? 관계를 다 계산적으로 봐야 한다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두 철학자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한 겁니다. 감정을 버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세 번째 철학자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이다. 붓다는 쇼펜하우어, 니체와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집착과 인연의 개념으로 관계를 바라봤습니다. 붓다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좋았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붓다는 또 인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헤어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연이 닿았을 때 억지로 붙잡으면 고통이 생깁니다. 우리가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집착 때문입니다. 붓다가 말한 집착은 단순히 욕심이 아닙니다. 이 관계가 예전 같아야 한다. 이 사람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 한다. 이 인연이 끝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다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이미 변해버린 관계를 억지로 붙잡게 만듭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이 관계가 이미 그 역할을 다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짐이 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라고 붓다는 말합니다. 그리고 붓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잡고 있는 손을 펴는 것이 두렵겠지만 그래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관계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으면 새로운 관계,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신호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나만 노력하는 관계. 연락도 내가 먼저, 맞춰주는 것도 나, 배려하는 것도 나. 상대는 그냥 받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원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은 얼마나 채워지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움직이는 건 관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만나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관계. 만나기 전에 이미 한숨이 나옵니다. 만나는 동안 내 이야기보다 상대 이야기만 합니다. 헤어지고 나면 왜인지 기운이 빠집니다. 집에 오는 길에 허탈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이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관계. 말이 함부롭습니다. 내 의견은 가볍게 흘려듣습니다. 농담처럼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섭섭하다고 하면 예민하다고 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관계의 기본값이 됐다면 그건 존중이 없는 관계입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유지해도 나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네 번째, 죄책감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 내가 끊으면 저 사람이 상처받겠지.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예전에 잘해줬던 사람인데. 이 죄책감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라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의무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양쪽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이 점점 무너지는 관계. 이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부터 자신감이 줄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또 상처 주는 거 아닐까 하고 멈춥니다. 내 감정보다 상대 눈치를 먼저 봅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니체가 가장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관계. 그 관계는 지금 당장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나만 노력하는 관계, 만나고 나면 무거워지는 관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죄책감으로 유지하는 관계, 나 자신이 무너지는 관계. 이 중에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십시오. 끊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도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관계를 끊는 것을 미덕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참는 것, 맞춰주는 것,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것.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 니체, 붓다 세 사람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이미 끝난 관계를 인정하는 것, 균형이 깨진 관계에서 나를 꺼내는 것, 인연이 닿은 것을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 이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나에게, 지금의 이 관계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진짜 예의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양쪽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 인연이 여기까지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조용한 감사와 작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 삶의 일부였던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갑시다. 그게 붓다가 말한 놓아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세 편에 걸쳐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간관계를 끊어야 하는 순간, 이 세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모든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관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쓸 것인가? 나를 살게 하는 관계에 쓸 것인가?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이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두렵다면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말. 이미 끝난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니체의 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붓다의 말, 놓아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아직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머릿속에 남아 있으신가요? 그 감정,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결정의 작은 빛이 됐으면 합니다. 이 채널 삶의 사유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는 것들, 관계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남은 삶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함께 들여다보는 이야기들. 댓글에 이런 이야기 남겨주셔도 됩니다. 지금 정리가 필요한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정리하고 나서 어떤 감정이 남았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관계는 무엇보다 먼저 당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삶의 사유였습니다.